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의 옆자리를 지켜주시는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앉는 구도를 바꿔봤는데 네네. 시청자분들이 뭐 거리 두기냐, 남녀 7세 부동석이냐 하셔가지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네. 어떠신가요? 괜찮네요, 넓고. 그런가요? 좋아요. 전 넓은 게 좋아요. 좋습니다. 네. 저희가 뭐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은 일심동체로 한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특징적이었던 이슈 3가지 뽑아봤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장 초반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네, 아무래도 빅 이슈는 코오롱 티슈진이었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거래 재개. 주가도 상한가로 직행해서 매수 기회조차 주지 않았죠, 매니저님. 네네. 신라젠이 2번의 상한가를 맞은 것처럼 코오롱 네네. 티슈진도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 부분들을 예측한다는 게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도 옛날에 뭐 코오롱 티슈진이라든가 신라젠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많이 좀 분석을 했었던 부분들이었고 뭐 그때마다 조금 약간 좀 실망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거래 정지가 될 정도로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뭐 신약 부분이라든가 부작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코오롱 티슈진의 뭐 인보사 K주에 대한 이제 불신을 좀 가져왔던 부분들과 뭐 경영진들의 뭐 행량 부분이라든가 이제 도덕적 모럴 해저드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좀 거래 정지가 될 만한 흐름들이었죠. 하지만 이게 거래가 좀 풀리면서 신라진도 마찬가지고 뭔가 새롭게 좀 신약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쪽에서 개발한 부분들을 국내로 도입해서 임상 실험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나와주고 있고 지금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최근에 뭐 채권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뭐 유상증자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성공적으로 지금 좀 자금들이 잘 모이는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현금성 유동성에 있어서도 좀 풍부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뭐 심리적으로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뭐 인보사에 대해서 뭐 작년 12월 달이죠. 12월 달부터 미국에서 임상 3상이 다시 한번 더 재개되는 분위기였는데 그 분위기가 아직까지 좀 녹아 있습니다. 녹아 있다 보니까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건 좋겠지만 네.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뭐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네, 신라젠이 오른 것처럼 좀 급등락이 클 수 있어서 대응은 빠르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시야를 넓혀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는 어떨까요? 지금 올해 3분기에 거래가 재개된 두 종목이 다 제약바이오잖아요. 그렇죠. 신라젠과 코오롱. 사실 지난주부터 제약바이오가 조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바이오 전반의 투자 심리는 좀 이전보다 달라진 걸로 봐도 될까요? 살아나고 있어요, 확실히. 예. 살아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시간에 좀 추천주로서 한번 그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도 잘 보시라고 그때 당시에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움직임들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백신 가격 인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주가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감기약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에 좀 돌아서다 보니까 뭐 대원 제약이라든지 감기약 관련된 또 수혜주 제약회사들이 있죠. 뭐 그런 쪽이 보면 요즘 뭐 주가 움직임들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참 분명히 뭐 대형 제약바이오도 좋지만 중소형 제약바이오 회사들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다음 달 같은 경우에 또 미국의 또 면역 항암제 관련된 또 학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ITC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지금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좀 높여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조정받았어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잘 조정받은 게 마이너스 50%고요. 좀 깊게 조정받은 게 거의 마이너스 한 70%까지 조정받은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쪽에.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조정받았던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희망을 가지고 좀 대응해 볼 수 있는 시점을 만들어 가고 있고 여기에 지금 또 거래 정지가 되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더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좀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일단 오늘 주도 업종 중에서는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분도 이제는 부활 테마가 도는 거냐라고 하시네요. 좀 제약바이오가 부활 테마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약바이오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반도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반도체 1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겠다.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 의지를 좀 직접적으로 밝힌 게 반도체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형 반도체부터 중소형 반도체까지 모두 꿈틀대는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최근에 암울한 전망이 나왔던 반도체 업종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 넣어줄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현재 정부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이제 원전 쪽이랑 반도체 쪽이죠. 뭐 그중에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1조 원 정도의 투자를 해서 뭐 인재를 육성하고 뭐 그에 대한 인프라를 좀 구축해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정연설 원원이 좀 국회에서 좀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 내용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쪽의 움직임들도 좋았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SNS텍이라는 회사였어요. 예. 반도체 관련 회사인데 이 종목이 그동안 좀 주가 움직임이 좀 둔탁했다 해야 되나요? 뭐 그런데 오늘 또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는데 뭐 아무튼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보면 거의 다 수익 전환을 좀 해줬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 시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꼭 집중해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주들의 지금 수준의 주가 레벨은 부담이 없다라고 보는 시각이 되게 많은데 이 반도체 소보장주들 지금 매수 타이밍입니까? 저는 매수 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만의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시진핑 1인 독재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뭐 시진핑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상무위원들이 없어요. 다 시진핑파로 좀 채워지다 보니까 그동안 그래도 이제 공산당 청년단이라고 했나요? 공천당 쪽에 이제 리커창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분이 그래도 다음 차기 주석이 되지 않겠냐 했는데 밀려버렸어요. 뭐 그 정도로 지금 파워 게임에서 밀리고 있는 흐름들이다 보니까 후진타오도 뭐 또 뭐 자리에 있다가 또 쫓겨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렇게 되면 시진핑을 견제할 만한 좀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보다는 사상이라든가 그리고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인 철학을 좀 더 실현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좀 보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에서 발을 빼는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 장중에 마이너스 7%까지 내려가는 흐름들을 보여줬죠. 근데 오늘은 또 갑자기 또 대만의 가권지수가 마이너스 1% 넘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뭐 그 흐름과 TSMC라는 또 회사가 주가 하락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TSMC를 버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좀 커져 있는 부분들에서 버리고 오히려 지금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으로 오히려 좀 흐름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어서 일단 국내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 업황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대만 쪽에서 발생한 부분들은 분명히 국내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지금 현재 반등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땐 배가 고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규제 얘기가 나와주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1년 유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럴 때 1년 유예가 되어 있을 때 많이 좀 장사를 잘해서 많이 좀 풍성하게 좀 회사를 키워 나가야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다른 반도체 업체들보다는 그래도 좀 뭐라 해도 베네핏이 좀 형성되어 있다. 라고 좀 보고 있고 충분히 경쟁력 있는 움직임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좋겠지만 낙수 효과로 소부장 기업들 또한 중소형주 또한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부의 지원도 들어오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투자를 늘리고 있는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뭐 정부가 반도체와 원전까지 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이슈로 저희가 원전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폴란드 원전 수출이 우리 정부의 정말 핵심 정책 중 하나여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 미국이 한국의 원전 수출을 조금 배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발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전력과 한수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동안 탈원전에 동조하고 좀 기술 개발을 안 하고 놀고 있던 웨스팅하우스가 왜 갑자기 소송을 제기를 했는지
이 폴란드 수주 차질을 생길까요? 웨스팅하우스가 놀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아무튼 예. 자,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정부의 어떤 자금이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사모펀드가 지금 이제 최대 주주로 있어요. 사모펀드는 뭐겠습니까? 바로 어떻게 하면 뭐 우리나라 MBK 파트너스와 같은 그런 이제 사모펀드를 통해서 기업을 인수해서 이 기업을 정상화시켜서 그에 따른 또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걷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수주라든가 이런 원전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네. 웨스팅하우스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사모펀드 쪽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국내 기업이 지금 현재 입찰을 보고 있는 걸 배합화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폴란드 원전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회사가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한수원이 있고, 그리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있고, 그리고 프랑스에 보면 EDR이라는 또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 회사가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입찰을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폴란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미국 업체를 배제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기도 좀 분위기가 안 좋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폴란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뭐 K2라든가 K9 자주포를 또 사가지고 하고 있고 F-52라는 또 전투기를 경모 전투기를 또 사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과 손을 안 잡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부총리 또한 아무래도 웨스팅하우스 쪽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기서 뭐 조금이라도 떡국물이라도 좀 먹기 위해서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집트 엘다바에서 이제 원전을 수주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원전을 수주한 건 아니었죠. 원전은 이미 이집트 원전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러시아가 이미 수주를 했습니다. 약 40조 정도 수주를 했고 그 부분의 일부분이 이제 기자재 쪽이라든가 그리고 뭐 터빈 건설 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3조 원을 따냈다는 건데 정확하게 이거는 뭐 인프라를 좀 구축해주는 부분이지 원전 수주라고 볼 수는 없었던 부분들이었죠. 뭐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이것과 좀 비슷한 계약을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로드맵은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겠지만 그에 대한 떨어지는 낙수 효과를 좀 노리고 한수원이라든가 한국전력이 좀 수주를 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약간 게으르긴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릴 자니 아깝고 그런 수주 형상을 보여주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폴란드도 폴란드인데 앞으로 지금 수주가 나올 만한 곳이 이제 체코 그리고 사우디 그리고 영국 지금 줄줄이 비엔나처럼 지금 대기 중입니다. 대기 중인데 갑자기 이렇게 웨스팅하우스에서 옆구리 찌르면서 푹 들어오게 되면 네. 김밥 옆구리가 터지는 것처럼 자 그런 현상을 좀 우리 원전 쪽에 뭐 지금 현 정부는 상당히 원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는 있지만 그렇죠. 생각보다 수주가 우리가 원하는 수주가 안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렇다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 있는 원전이 만들어질 때마다 노화가 상당히 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기자재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좀 납품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출 것 같아요. 실제적인 수준은 좀 우리가 본격적인 수준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앞으로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뭐 G2파워라든가 뭐 보성파워텍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관련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우진도 있고 움직임들은 생각보다는 좀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일단 좀 소나기는 좀 피하고 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장 시작부터 장마감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빅 이슈들 파헤쳐봤고요. 이제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 가지 종목을 리뷰해 드릴 건데요. 세 종목 다 모두 수익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SNS텍은 5.91% 수익 중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강한 놈만 가져간다. G2파워도 지금 11% 넘게 수익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리뷰 들어볼까요, 매니저님? 네,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잘 올라갔었는데, 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안 좋은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뭐, 그럴 때 차트가 지금 무너진 건 아니에요. 차트만 보고 있으면 한번 추세적으로 좀 더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정도에서 좀 만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소나기는 좀 피하고 보자는 관점이고요. 자, 이 정도에서 좀 만족을 하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 누구보다도 11월 달 초에 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난 이후에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잘 올라가고 있어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CDMO 사업이라든가 CMO 사업이 너무나 잘 되고 있고 공장 가동률이 지금 100%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이제
신약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앞으로 주가 상승 흐름들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니까 증권사들마다 목표가를 다 상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 보니까 좀 거의 한 110만 원 정도 부분까지 지금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재 뭐 88만 원 정도로 오늘 좀 마감이 되었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보시면서 좀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목표가가 일단 90만 원이었거든요. 네. 90만 원인데 90만 원 이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목표가 수정해서 95만 원까지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목표가 상향해 두셨고요. 또 다른 종목들 G2파워와 SNS텍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처럼 어떤 종목이 좀 수익을 내줄 수 있을지 빠르게 잡는 게 중요할 텐데 내일은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아무래도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저는 지노맨 컴퍼니라는 회사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질병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좀 환자가 증가한 쪽에 보면 아무래도 이제 암입니다. 암 환자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고 이 연령대가 그동안은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령층에서 암 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요즘에 20대, 30대, 40대 가리지 않고 암 환자가 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암에 대한 경각심을 좀 끌어올리면서 그리고 이런 이제 암을 정복하기 위한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뭐 다음 달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미국의 SITC라는 또 면역 항암제 학회가 열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동사는 또 이 임상 실험했던 신약으로 임상 실험했던 부분들도 좀 결과가 좀 나와줄 거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그렇게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왜 좋아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T 세포라든가 NK 세포라든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에 있는 세포를 이용해서 하나의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그동안 많은 제약사들이 좀 발표를 했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인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생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량 생산에 있어서 아무래도 T세포라든가 NK세포보다는 좀 더 유리하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뭐 몇천만 원, 몇 억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었는데 그 부분들이 몇백만 원까지 낮출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면역 항암제를 만드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전 세계 어떤 제약 바이오 회사도 여기에 대한 특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깃발을 꽂을 건지가 가장 관건인데 최근에 국내에서도 뭐 유한양이라든지 뭐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빅파마 기업들도 지금 CJ제약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투자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중소형주 중에서 지노맨 컴퍼니가 최고의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노맨 컴퍼니 바로 가격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가격 전략 바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노맨 컴퍼니 일단 목표가는 2만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매수가는 17,000에서 17,500원 사이에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고, 자, 손절가는 15,5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주 지노맨 컴퍼니였습니다. 이렇게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 시장 점검해봤고요. 이제는 종목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엔스탑 코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